안녕하세요 여러분, 애슐리예요. 오늘은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의 사연과 질문을 다루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 고양이 머리띠하고 나타났는데 좀 여름이고 하니까 한번 톡 튀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왔어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분은 미국에 거주하시고 20대 초반이시고 피아노를 전공하셨는데 현재 2학년을 마치고 편입 준비 중이시라고 해요. 피아노 전공이신데 안타깝게 손목에 무리가 가서 피아노도 쉬게 되고 한국 와서 치료까지 받게 되셨대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진로를 다른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찰나에 이렇게 예전에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공항 쪽에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셔서 이쪽으로 알아보고 계시다가 저의 그 유튜브를 알게 되셨대요. 그리고 서비스 관련 아르바이트도 해보니까 너무 보람되고 적성에 맞는다는 걸 깨닫게 되셨다고 해요. 이분께서는 현재 승무원과 지상직 둘 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승무원 경력만 있잖아요. 지상직은 해본 적이 없는데 다행히 지인 중에 지상직을 하셨던 분이 계셔서 저 보셨죠? 지상직의 파우치를 열어라. 거기에 보면 제 제자인데 지금은 승무원으로 이제 조이닝 하셨죠. 에미레이트에. 그분께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해서 저도 정보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만큼은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데 혹시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 밑에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현재 20대 초반이시면 아직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일 경험이 많이 없으실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지상직이든 승무원이든 팀으로 일하기 때문에 팀워크는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딜 가나 100% 나랑 맞는 동료들을 만난다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아요. 뭐 5명 있으면 그 중에 1명 정도는 나랑 마음이 맞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 4명은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또 당연한 거고, 세상에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나랑 잘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랑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잘 지내면서 손발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사회생활, 인간관계의 기본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항공사에서도 당연히 그러한 인재상을 뽑고요. 그래서 오픈마인드, 그 다음에 인성,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그런 존재를 인정해주고, 만약에 일을 하다가 조금 부딪히는 부분, 그 다음에 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봉착을 했을 때는 서로 대화로서 서로 기분 나쁘지 않도록 일을 매끄럽게 처리해 나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거는 처음부터 다 배워지는 건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사람이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그런 성향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연구직에 적합한 사람인지, 뭐 이렇게 내가 컴퓨터 앞에서 또는 뭐 원고를 하나 들고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뭔가 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혼자 일을 했을 때 더 몰두할 수 있고 기운이 막 솟는지, 아니면 나는 사람들 사이에 막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같이 손발 맞춰서 일하고 막 얘기도 막 하고 이렇게 할 때 기운이 솟아나는지, 그거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경험을 해보면서 스스로를 한번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정말 내가 항공사,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는 그런 사교성, 팀워크, 책임감 이런 것들 다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드셨으면 이렇게 팀으로 일하시는 항공사 쪽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사회 초년생일 때보다 몇 해 이렇게 지나면서 인간관계 기술이라는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거든. 사회 초년생일 때는 어리버리하고 뭔가 저 사람이 나 별로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일을 할 거야. 뭐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점점점 이런 연륜이라고 하죠. 경력이 쌓이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맷집, 인간관계 근육이라는 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차 쌓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팀워크가 중요하죠. 물론 승무원처럼 그렇게 손발 맞춰서 막 카트 같이 끌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얼른 가서 도와주고 팀원들 간의 그런 소통과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시는 대로 공항에서 할 수 있는 티켓팅, 게이트 수속 업무 뭐 등등 멀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멀티, 공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좀 여기 갔다가 티켓팅 갔다가 게이트 하면은 게이트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승무원 할 때 공항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관찰을 해본 결과 티켓팅 할 때 거기서 티켓팅 해주셨던 분이 나중에 게이트 가니까 게이트에서 도와주시고 계시고 그렇게 진짜 멀티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단점 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승무원 같은 경우는 기내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고도 4만 피트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지상에서 일할 때보다는 3~4배의 그런 힘이 더 들어간대요. 그리고 육체 노동이잖아요. 육체 노동 뭐 무거운 카트를 끈다든지 컨테이너 기내에 있는 컨테이너를 내린다든지 이런 육체 노동이 많이 가미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고요. 항상 시차 적응해야 된다는 거. 뭐 지상직도 스케줄 근무라서 밤에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 연장 근무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승무원은 정말 아예 삶 자체가 밤에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아침에 잠들어야 되고 이렇게 생활이 뒤바뀌는 게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물론 지상직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승무원이 굉장히 터프하다는 점. 그리고 만나는 고객들은 거의 비슷하죠. 지상직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에서 짧게 승객을 응대한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승무원 같은 경우는 비행이 짧냐 아니면은 기냐에 따라서 뭐 승객을 길게 볼 수도 있고 짧게 볼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봉급 면에서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비행기 승무원이라는 거는 이제 위험 수당이 붙어요. 하늘에 날아다니고 그런 생명 수당 이런 것도 붙고 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세요. 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급 자체가 비행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있어도 주어지는 베이직 샐러리가 한 하나로 120만원 그 정도 됐어요. 120만원 플러스 이제 시간당 페이에서 비행 수당, 그 다음에 여러분 체류하게 되면은 체류비 이런 것까지 합치면 연봉이 좀 올라가죠. 여러분들께서 보통 공항에서 보시는 뭐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은 지상직, 진에어 항공사 옷을 입은 지상직 이런 지상직들을 여러분들은 항공사 소속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조업사 소속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업사라는 거는 저도 물어봤는데 에어코리아라든지 KA라든지 샤프 이런 조업사, 에이전시에서 파견한 직원들이고요. 그 직원들이 해당 항공사 유니폼을 입고 이제 티켓팅이나 이런 업무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항공사 소속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그 조업사 에어코리아, 뭐 KA 이런 소속이라는 거. 그리고 사실 항공사 지상 직원도 물론 있긴 하죠. 그런 지상직이라는 건 사무직까지도 이제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들어갈 때 스펙을 굉장히 많이 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상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항공사 소속의 지상직을 의미하시는지 아니면은 조업사의 지상직을 의미하시는지 좀 정의가 먼저 내려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승무원으로 당연히 가능하지만 실제 국내 항공사의 경우에도 지금 지상직을 트레이닝 시켜서 비행기 승무원으로 투입을 시킨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상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다시 승무원을 하려고 하면은 그 해당 항공사의 공채를 보셔야겠죠. 그래서 1차 면접 뭐 이렇게 항공사에서 근무했던 그런 이력이 있으면은 좀 더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지상직 또한 스케줄을 받아서 스케줄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뭐 3, 4일 연속 근무하고 이틀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스케줄 근무를 한다고 들었어요. 항공사
항공사 소속 지상직인 경우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조업사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티켓이 오면은 위에 계신 그런 시니어리티에 따라서 이제 티켓이 내려오는데,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은 그 티켓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면세 이용도 가능하냐고 하셨는데 조업사의 경우는 안 돼요. 항공사 소속 지상 직원의 경우 스펙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으나 이것 또한 항공사마다 뽑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국내 조업사의 경우에는 몇 년제, 뭐 2년제 나왔냐 4년제 나왔냐를 거의 따지지 않는다고 해요. 나이나 외모 같은 경우는 외항사의 경우에는 국내 항공사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인 것 같아요. 나이 같은 경우도 좀 많아도 입사하시고요. 외모 또한 그렇고, 외모로 차별화 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나라에서는 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안전에 관한 그런 키, 앞리치 이런 기내 선반을 닫기 위한 그런 안전 사항이 아닌 경우 인터뷰를 할 때 상대방 외모에 따라서 뭐 이렇게 차별화를 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법이라고 합니다. 님의 손목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승무원의 경우 굉장히 무거운 걸 많이 이렇게 드는 육체 노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뭐 와인 컨테이너다 그러면 그 안에 서랍이 드로우가 2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드로우 안에 와인이 한 뭐 3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걸 이렇게 맨날 나르고 뭐 올라가서 나르고 무거운 걸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고요. 카트 같은 경우도, 음료 카트 같은 경우는 거의 100kg가 넘거든요. 그걸 이제 밀고 끌고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굉장히 손목을 쓰는 일이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티랑 커피를 이제 바이 핸드로 하거든요. 그러면 한 팟을 이렇게 손에 들고 다녀. 팟이 얼마만 하냐면 팟이 2만 하거든요. 그러면은 팟을 이렇게 해가지고 음료를 계속 들고 다녀야 돼요. 이거 한 손으로밖에 못 들고, 한 손에는 이제 트레이를 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설탕 뭐 이런 거 놓고 트레이를 들어서 이렇게 날라야 되니까 손목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목 상태에 따라서 일단은 손목을 치료를 많이 하셔서 많이 좋아지신다면 승무원도 추천해 드리고요. 어쨌든 승무원이 되신다 하더라도 손과 손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는 정말 필수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지상직 또한 그 항공사 유니폼이 거의 승무원 유니폼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걸 착용하기 때문에 그루밍, 뭐 화장도 비슷하게 스모키를 합니다. 면접 갈 때는 사실 미리부터 그 항공사 이미지에 맞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한테 어울리는 색상의 복장, 정장이어야 하겠죠. 복장 입으시고, 화장도 본인의 그런 이미지를 잘 살려낼 수 있는 화장이면은 뭐 스모키도 괜찮고, 아니면 한국식의 그런 여리여리한 화장도 괜찮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어울리는 식으로 면접 때 하고 가시면 됩니다. 외항사 중에 괜찮은 곳은 제가 에미레이트 경험밖에 없어서, 에미레이트 항공도 굉장히 좋은데 다만 지상직하고 승무원하고 사이에는 월급하고 복지 부분이 조금 갭이 있어요. 차이가 난답니다.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승무원이 조금 복지나 월급이 좋은 편이고요. 당연히 업무 강도가 세기 때문이죠. 업무상 필요한 의사소통과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이 막힘없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면 괜찮습니다. 회사마다 인재상이 다르고 그런 면접 형식도 꽤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요. 외항사의 경우 심층 면접이 있어요. 최종 면접이 이제 심층 면접인데, 그때 인성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경험, 그리고 영어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도 지상직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내 조업사의 지상직원을 기준으로 하면 1년 정도 근무하고 나면은 한 월급이 2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그거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대략 1년 정도 근무한 이후에 월급이 200만원 정도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승무원의 경우 연봉이 거의 초봉부터 3,500 정도 되죠. 많으면 4,000이고요. 비행 시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대한항공을 지원하실 때 델타 경력이 참고로 되실 수도 있고 경력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경력직 지원의 경우에도 당연히 면접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업사의 경우 차이가 없고요. 항공사 소속 지상직의 경우 학벌도 좀 보는 것 같고 토익도 되게 많이 보고 그렇게 좀 까다롭게 스펙을 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미국에 거주하시는 우리 구독자님의 사연 그리고 질문을 이렇게 다뤄봤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상직에서 근무를 해본 적은 없지만 저희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이제 지상직에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아시는 선생님들도 지상직 관련되신 분들이 많아서 여쭤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메일, 사연도 괜찮아요. 보내주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